첩보 선생님이 아니 중기사법 선생님. 화장실에서 마이크 켜놓고 라이브로 생중계한 거예요? 자요. 자, 마이크 켜고요. 화장실 가서 라이브 생중계하면 좀 골치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간생각 등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생각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갑하고 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할 수 있냐? 등기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갑이 이렇게 을에게요 1억 원을 빌려주죠. 그 1억 원을 뭐라고 표현하냐? 채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갑이요 이렇게 병에게 양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양도할 때는 어떻게 양도하냐면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갑이 을한테요 뭐라고 하냐? 내가 병한테 채권을 양도했다. 이렇게 뭐만 하면 되냐? 통지만 하면 돼요. 또는요 통지만 하거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을한테 물어보면 되죠.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채권을 내가 병한테 양도하고 싶은데 너 괜찮겠니?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있으면 돼요? 승낙. 그래서 통지나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채권이 갑에서 병으로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신청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갑하고 우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채권을요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나서 원래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갑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뭐느냐? 갑한테요 내가 당신한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니까 당신 병한테 직접 등기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에게 뭐라냐? 통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한다? 갑이 그러면 병에게 통지를 해주겠다고요. 갑이 뭘 한다? 승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의 을에요 갑에 대한 통지와 갑의 을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플러스가 돼야 돼요. 통지 플러스 승낙. 그런데 시험에 항상 뭐라고 나오냐? 을이 갑에게 통지만 하면은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에서요 이렇게 병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요. 그러면 또 원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등기부를 보면요 1번 갑에서 그 다음에 2번 누구한테요? 을에게 3번 어떻게? 병에게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등기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1번 갑에서 그 다음에 2번 병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을의 등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생략이 되어 있죠. 생략이 되어 있지만 등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병이잖아요.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등기 절차가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바로 갔잖아요. 등기 절차는 똑바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어제 했었죠? 실체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법상이요. 우리가 이런 공법하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하고 관계이죠.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는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생략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이 병에게 중간생략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법상으로는 뭘 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인데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중간생략 등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사법상으로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사법상으로는 유효가 되죠. 유효. 이것을 우리는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문제이고요. 아직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아직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아직 미등기일 때는 뭐를 하냐?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전원의 합의 또는요 합의가 없느냐 이런 말이죠. 합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갑에서 을로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와야 돼요. 그런데요,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요, 을이 굳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요,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그럼 병이 을을 대위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등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을이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목마른 자가 샘을 파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위해서 갑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대위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갑이라는 사람한테 빨리 당신 을한테 빨리 등기해 주시오. 이걸 대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을이 직접 갑한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요, 병이요, 을을 대신해서 갑한테 을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왔죠?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오면 다시 3번요, 이렇게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대위권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합의가 있으면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를 해요. 그런데 직접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하고 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한다? 거절할 수가 있죠. 갑이 그럼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어쩔 수 없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 와가지고 병한테 등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처럼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어떻게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든지 이래야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병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을은요, 일단 병이 대위권 행사하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을은 등기 비용을 부담하죠. 취득세를 부담하죠. 양도하면 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죠. 이런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자기가 등기하지 않고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갑이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의 경우 왜 그러냐? 돈 때문이죠. 즉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팔았는데요, 을은 그 다음날 1억 1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갑한테 1억 1천만 원의 병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을이라고 할지라도, 갑이라고 할지라도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딜을 하겠죠. 또 1천만 원 중에서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500을 주고 내가 500 먹을 테니까 그럼 해주겠냐 물어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을이요,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어? 인상시킬 수 있죠. 그럼 1억인데 얼마로? 1억 500만 원으로. 그러면 1억에 대해서 500을 더 준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자기는 1억만 받아야 되는데 500을 더 받잖아요. 그러면 1억 500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1억 500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이 말이고. 이렇게요,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갑이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거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병 앞으로 완전하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갑은 여전히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여전히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지만 있다고 해가지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승낙. 이게 정답의 1순위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죠. 권리하고 의무. 이 권리와 의무가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고,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고시에는 매매대금을 말 수 있다? 인상시킬 수가 있다. 직접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는요, 공법상으로는 처벌받지만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서 중요한 논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죠. 이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생략등기는요. 지금 보다시피 중간생략등기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죠. 그래서 중간생략등기는 이것은 무슨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거든요.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를 했는데 이 중에서 1인의 의사가 무효이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의사가 뭐예요? 한 사람의 의사.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냐?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을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러분요 지금요 119번 카운터 119번을 보세요. 119번을 보세요. 119번을 보면 잠깐만요. 그 맨 뒤에 오신 분은요. 거기 그 물권법 맞으세요? 아, 물권법 맞으세요? 예, 거기 번호요. 119번 한번 보셔요. 자, 119번을 보시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는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형사처벌. 이 형사처벌이 뭐냐면 우리가요,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 같은 데서는 공시법 있죠. 공시법에서는 뭐 형사처벌이 뭐 몇 년이다 이런 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는 아까 말했죠.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은 그 중요하지 않고 그냥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정도만. 알겠죠?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 거기다 써요. 단속 규정 이렇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단속 여기 있죠? 단속 규정 이렇게 쓰란 말이죠. 그 다음에 120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병에게 전매했는데 일단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했다. 일단 여기 봐봐. 일단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래서 맨 끝에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121번은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성립하여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맨 끝에 합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렇게요. 자 그럼 122번은요. 그럼 그 122번은 뭐냐면 최종 양수인이 최종 양수인이 누구냐? 병이죠.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으나 최초 양도인 갑이죠. 갑이 그 양도에 대해서 뭐하지 않고 있다?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그래서 동의가 없다 이 말이죠. 승낙이 없다. 그러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절차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없다 이렇게. 자요 123번은요.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를 해야 되죠. 직접 동그라미. 그럼 직접 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직접 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합의 이게 있어야 돼. 자 그럼 124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병에게 전매했는데 갑을병 3자 간에 갑으로부터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갑을병 간에 합의가 있었다. 그럼 병이 어떻게? 직접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그럼 봐봐요. 우리가요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다 해가지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25번은요. 당사자들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26번.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중간 매수인, 을이죠.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 여기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권리가 소멸된다거나 최초 매도인의 등기 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7번은요. 줄거진 것만 봐요. 갑과 을과 병 3자 간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합의로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갑에서 병 앞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합의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합의가 해제됐단 말은 무슨 말이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는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다? 을이 병한테 등기해 줄 것을, 알겠죠? 그것을 갑이 대신 해주기로 했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어졌잖아요. 결국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합의 해제됐다면 갑은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128번은요. 갑과 을과 병 전원이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를 하고 매매대금막으로 여기 뭐 하기로? 인상. 그러면 인상을 해서 어때요? 인상된 매매 대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을 했다. 줄거진 것만 읽어요. 갑은 을이 인상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 의무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4번은요. 아직 미등기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3자간 합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 매도인을 뭘 해서?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지. 직접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위해서 청구한다. 기타요. 135번 보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여기 보면 여기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고 되어 있죠. 우린 것을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가 되죠. 그런데 바로 옆에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중보존 등기죠. 이러면 어제 이중보존 등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중보존 등기는 뭐라고 그랬죠? 이중보존 등기를 보면 먼저 동일인 명의가 있죠. 동일인 명의가 있고 동일하지 않는 명의가 있다 이런 말이죠. 1번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냐?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고 여기도 1번 이렇게 갑인데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고요. 여기는 2월 1일, 3월 1일인데 여기는요 1번 갑이죠. 갑이고 여기는요 1번 A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2월 1일, 2월 1일, 3월 1일이죠. 등기 명인이 똑같죠? 똑같으면 후 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등기 명인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면 어떡하냐? 선등기.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원인 무효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먼저 된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후 등기가 유효이고 만약에 먼저 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이고 만약에 후 등기가 유효이면은 선등기는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중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인을 달리했다. 등기 명인을 달리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먼저가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된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132번은요. 하나의 부동산에 간명의 보존 등기가 된 후에 다시 을명의 등기. 똑같은 말이죠? 이건 명의인이 뭐다?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먼저 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즉, 갑이 허위의 서류로 등기를 했다. 허위의 서류 등기했단 말은 거기다가 선등기가 원인 무효 이 말이잖아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슨 등기가 유효이다? 후등기가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그 다음 장 보면 여러분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여러분 등기 추정력 보면 133번부터 등기 추정력이요, 뭐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 등기 추정력은요, 우리 여기 민법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시법 있죠? 공시법 시험에서요, 등기 추정력이 또 아주 또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보면 이런 말이죠. 등기 추정력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등기가요. 등기가 1번 이렇게 갑에서. 갑을 뭐라고 하죠? 이 갑의 등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보존 등기라고 하죠. 이렇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가 2번이요. 을. 3번이요. 이렇게 병으로. 갑에서 을로, 을에서 이렇게 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병의 등기를 이전 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등기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등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뭔가 등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다음에 뭐에 의해서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전 등기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첫머리에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등기는 누가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등기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는 신뢰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등기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 서류를 형식적 심사에 의해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등기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추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의 등기가 적법한 등기라고 추정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병의 등기는 적법하다, 유효로 본다 이 말이죠. 일단 어디까지? 상대방이요 증명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추정이 되면은 이 사람의 등기가 적법한 등기가 아니고 무효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을 누가 한다? 증명을 입증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하는 것이에요. 이때 상대방은 누굴 얘기한다? 을이 입증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병의 등기가 적법한 등기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일단 병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을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이때요, 추정이 입증하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등기명인 자신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요, 자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죠. 그러면 병의 등기는 뭐가 되고? 유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병이 입증을 못하죠? 그럼 병의 등기는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된다 그러면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고, 추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그걸 증명한다?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보면 등기는 여러분 뭐를 인정하지 않죠? 공신력을 공신력.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1번의 등기가 만약에 무효이다. 무효이면 2번이나 3번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특히나요, 1번 등기가 만약에 첫 단추가 잘못 끼우죠? 그럼 어때요? 계속해서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의 모든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이 등기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몇 번 등기가 중요하다? 1번 등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보존 등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 갑이 사정을 받았어요. 사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일제 강점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땅을 다 이렇게요, 수탈당했죠. 다 일본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뺏겼단 말이죠.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패망하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땅을 그대로 놓고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땅을 뺏겼던 사람들이 있죠,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국가가 다시 어때요? 다 조사해가지고 소유자를 찾아주는 거죠. 그것을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가지고 소유자로 정해진 사람이 누구냐? 갑이란 말이죠.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의뢰 등기는 뭐가 되지 않느냐?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추정이 안 된단 말은 무슨 말이다? 추정되지 않는단 말은 의뢰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가 스스로 증명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이유로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어떤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의뢰 등기는 유효하게 되고, 그것을 증명을 못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등기 명의자에게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되는데 갑이요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건축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을이 뭐라 하냐? 나는 갑한테 샀는데 그러는데 갑이 뭐라냐? 나는 판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 그러면 의뢰 등기는 뭐가 없다? 의뢰 등기는 뭐가 없어? 추정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보존 등기죠. 그럼 보존했으면 이제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는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등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요. 등기 절차를 밟아야지. 그 다음에 계약서 같은 것이 있어야지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이 등기 원인이 뭐라냐? 계약서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진정하지 않다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요, 뭐가 없냐? 추정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에서는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그러면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는데 이 을에서 병으로 등기의 계약서가 위조가 됐다 이 말이죠. 계약서가 위조가 됐다 그러면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이 등기됐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병이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을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는지 그것을 병 스스로가 뭐란다?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추정력이 없는 것이고 이외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이렇게 갑이 있고요. 2번 이렇게 을이 있고 3번 이렇게 병이 있다. 만약에 병의 등기가 이런 것 빼고는 이것 빼고는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추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 병은 자기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을한테도 자기는요 적법한 등기 절차나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제3자한테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추정력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기 이제 원주나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특별조치법은 보통요,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한단 말이죠.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땅을 샀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내가 등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부산으로 이사 갔단 말이죠. 그럼 이사 갔는데 한 번도 고향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어디서 사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요,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올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이유로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어떤 이유로 등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신고를 하면은 국가가 조사를 해가지고 합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걸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요, 만약에 그 마을에 가장 연장자들이 그 마을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연장자들의 뭐가 있었냐? 확인서가 있어요. 확인서. 아 맞다. 그 사람이 10년 전에 을한테 땅을 샀는데 을이 이사 가가지고 우리도 그 사람 어디서 산지 모른다. 확인을 해줘야지.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 여기 보면 농지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농지위원회 사람들의 뭐가 있으냐? 보증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라면 이런 것들을 서류로 갖춰서 등기를 신청하죠. 보통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기간을 정해서 국가가 이제 공고를 해요. 알죠? 이 당시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요, 우리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국가는 좀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것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금방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편지를 보내죠. 이런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한테
지금 등기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 혹시 할 말 있으면 얘기하고 너 만약에 아무 말 없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우리 그러면 가한테 그냥 등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서류를 딱 받고 자기가 그 땅을 판 게 정확 맞잖아요. 맞으면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등기를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먼저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땅 파는 것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자녀들이 뭘 한다? 상속을 받아서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럼 이의를 제기하면 그 팀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뭐가 되냐? 보증서라든가 또는 뭐가 있다? 확인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또는 진정하지 않거나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으면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런데 이것 빼고는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추정력이 없죠. 그런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왜? 특별조치법이란 말은 항상 앞에가 무슨 말?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이 말이 없는 한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건물에 대해 소유자라고 사장을 받았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갑이 사장을 받았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 추정력이 없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것은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자, 볼까요? 133번은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표시가 뭐죠? 사실이죠? 그래서 표제변은 안 돼요. 134번은요.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 가로묻고 계약이죠. 계약이 이미 존재했다. 등기 의무자의 사망 후에 구로부터 격려된 등기 적법한 것으로 뭐가 된다? 추정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쓰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했어요? 자,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옆줄 긋고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자, 봐요. 이런 것이죠.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로부터 이렇게 잔금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하고 나서 누구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상속인은 1번 상속 등기를 해야지. 상속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2번으로 이 사람이 뭘 한다? 이전 등기를 해야죠. 그럼 원래 등기부에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1번 갑에서 자기 아들내미 앞으로 2번 상속을 하고 상속인이 3번 여기 누구한테?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 이 상속인이 어떻게 하냐? 이 상속인이 자기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번 자기 아버지 갑이죠? 갑에서요. 직접 2번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버려. 그런데 죽은 사람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누가 대신 등기를 했다? 상속인이 등기를 해줬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얘기를 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135번은요. 환매 기간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죠. 환매. 그러면 갑과 을은 환매 계약이 있다고 추정한다 이런 말이고. 자, 그다음 136번은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등기 내용 동그라미 내용의 악이 동그라미 악의를 뭐라 하냐? 안다. 내용을 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봐봐. 이러면 집을 사죠. 이러면 이 집을 살 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의 등기부를 쳐다봐 안 쳐다봐? 아, 이러면 집 살 때 집 사고 팔고 할 때 등기부 봐 안 봐? 보죠.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그걸 알아 몰라? 알죠. 알고 사죠.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뭐라 하냐? 등기 내용이라고 그래. 그 등기 내용을 내가 뭐 한다? 알고를 뭐라 한다?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추정한다? 악이라고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추정한다 말은 그 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137번은요.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봐봐. 등기 명의자가
등기 위에 기재된 것과 그 다음에 가로 묶어봐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 그래가지고 취득 동그라미 그 취득해서 그것을 이전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여기 봐봐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전 등기 봐봐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있으면 추정력이 없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무조건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내가 취득했다 이 말은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이니까 등기 후에는 뭐가 되냐? 매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나는요 뭐라고 하냐?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 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뭘 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왜냐? 이전 등기는 두 가지만 추정이 안 돼. 첫 번째 뭐? 계약서가 위조가 됐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마디만 빼고는 전부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38번은요.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 거기를 가로 묶어봐 까만 거. 그것을 뭐냐? 형식적 심사주의 이 말이죠.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에 의해서 어련히 알아가지고 알겠죠? 등기를 해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적법하게 추정되고 그 추정은 등기 명의인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이익뿐만 아니라 뭐 불이익 이렇게 봐봐요. 이러면요 왜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이냐? 지금 그 뭐죠? 다른 내 학생이요 한 사람 질문했었는데요. 자기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이 갑일 거란 말이죠. 갑이 우리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어때요? 땅을 가져가야지. 그렇잖아요. 안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사람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 친구들한테나든가 뭐 선물 때 좀 좋죠. 선물 때. 혹시 집이라도 예. 등기부 하나 딱 떼가지고 가면은 정확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부 딱 떼가지고 이마에 딱 붙이고 선보면 바로 통과잖아요. 그럼 아직 그건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 있죠. 그런데 뭐예요? 세금이 누가 앞으로 나와? 갑 앞으로 나오죠. 세금이. 알겠죠? 그러면 불이익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명의자한테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고 뭐도 줄 수 있다? 불이익도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존등기 봐봐. 여기 봐. 이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공시법에서 보면 이 뭐죠? 등기의 추정이라고 해서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죠. 그것을 다 볼 수 없고 항상 등기의 추정력 볼 때는 그것이 보존 등기인지 그것이 이전 등기인지 특별조치법인지 이걸 항상 신경을 써. 그래서 보존 등기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뭐다? 갑이 사정받았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런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을이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 139번은요. 건물의 보존 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뭐라고? 신축한 것이 아니라 추정력이 깨어진다. 따라서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등기 명의자 이렇게요. 그래서 그 명의자 줄 것이고 명의자 스스로 맨 끝에 입증할 책임 이렇게. 명의자 스스로 입증할 책임. 그다음 140번은요.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추정력은 다 깨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줄과 등기 명의인이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주장 입증. 알았죠? 딱 거기만 주장 입증만. 만약에 주장 입증하지 못하면 뭐다?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41번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존 등기를 격려한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 여기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 부인. 그럼 뭐가 된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인이 있으면 깨지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부인하면은 추정력은 깨어진다. 자 4번요. 이전 등기죠? 봐봐. 여기 이전은요 딱 두 가지. 이전 딱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두 가지 추정력이 없고 나머지는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오케이. 14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전 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먼 측에서 다투는 측에서 입증한다. 그다음 143.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 등기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 여기 전 소유자 아까 말했죠?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거기 대집거리 한번 봐봐. 대집거리 어마무시하게 달려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다음 144는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됐다. 그렇게 돼 있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정할 수는 없다. 145는요.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뭐가 됐다? 입증,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깨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는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리한 줄곧 전 소유자. 이전 등기는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추정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147.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우리 딱 두 가지. 이전 등기란 말은 딱 두 가지.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거나 이 말이 있으면 추정력이 없고 나머지 이전 등기란 말이 나면 온 동네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민법이 가장 쉽다는 학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알았죠? 자, 148번. 이전 등기네. 이전 등기.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 다른 등기원이 아까 말했죠. 자기는 매매를 했는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전 등기는 뭐다?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149번 두 번째 줄.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해서 증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있으니까? 추정력이 있는데, 그럼 추정력이 있으니까 등기 원인이 유효다 무효다 하는 것은 등기 명의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뭐라고 쓰면 상대방이 입증 책임 이렇게.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남의 거 보지 마. 149번에다 써.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 자기 것만 봐. 알겠죠? 자, 150번은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이 있으므로 누가 추정력 있다. 추정력 줄 거 봐.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입증한다? 내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다투는 즉 상대방이 증명한다. 자, 151번. 권리 취득의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된 취득 원인과 뭘 한다? 달리 주장한다. 똑같죠? 그런 경우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료가 됐다. 그럼 아까 말했죠? 무조건 추정력이 있으니까 매매가 있다고만 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매매가 있다고 매매는 뭐죠? 매매는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 그러니까 매매는 이전 등기니까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뭐만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 빼고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 뭐만 빼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았다 이 말만 빼고는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자요, 153번. 판례는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료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 어떻게 인정한다고? 강하게 인정한다고. 강하게 인정. 알겠죠? 자, 154는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라든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뭐가 없는 한? 입증이 없는 한. 거기 가로 묶어야 되겠죠?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58번 155번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특별조치법이 나왔죠? 보존 등기 바로 밑에 봐봐.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도 추정력은 뭐가 된다? 인정된다. 왜? 특별조치법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보증서, 확인서만.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특별조치법 말이 없죠? 특별조치법 말이 없이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156번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부동산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원인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154번에 부동산 확인서가 이전됐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깨어지지 아니한다. 자요, 회복 등기의 추정력이죠. 157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그러면 등기 원인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보면요, 1번이요, 1번 갑인데요, 갑이고 2번 을인데요, 을의 등기가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소가 됐어. 아무 이유 없이 말소가 됐어.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됐어. 근데 을의 등기가 아무 원인도 없이 말소가 됐어.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집에 가서 공부하러 올 때는 항상 머리 감지 마. 고기를 자꾸 숙이니까 쏟아지잖아요. 알겠죠? 그나마 몇 개 담아놨는데 이 자꾸 숙이니까 쏟아져가지고. 알겠죠? 우리 혹시 어제 기억나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을 앞으로 등기돼서 을이 소유자죠. 그런데 적법한 원인 없이 누군가가 등기를 말소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을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우리 뭐란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다? 을이 여전히 소유자죠. 을이. 알겠죠? 그래서 을이 적법한 권리자로 여전히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죠. 그럼 또 나왔죠? 158번 보면요,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했다. 원인 없이 말소.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은 누구다? 저당권자이다.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저당권자로 뭐라 한다? 추정한다. 왜?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이지 효력 전속이 아니다 이란 말이죠. 159는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159번이 참 보면 159번이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 주택거래사 시험에 또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우리 말해서 안 했어요. 멸실회복 등기란 말이 지금 있다 없다? 그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멸실회복 등기란 말이 이제 없는데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봐, 원래 멸실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등기부가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옛날에 종이 등기부일 때. 그럼 생각을 해봐. 등기관이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등기부가 불타버렸는데 그럼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들 때 다른 서류가 있어야 만드는데 서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 어떻게 만들어? 만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 뭐죠? 등기 접수 날짜를 언제고 뭐는 언제고 막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소유자는 그냥 갑이요 이렇게만 써놓다 이 말이죠. 다른 말은 아무 말도 왜? 할 수가 없으니까 불타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등기를 만들어놨으면 원인일자라든가 접수일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뭐가 된다? 추정한다. 왜? 누가 했으니까? 등기관이 했으니까.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에 있어서 접수 연월이라든가 접수 번호라든가 원인일자, 계약서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뭐라고 됐다? 불명이란 말이 뭐죠?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 공무원이 땀 뻘뻘 흘리고 이것저것 조사해가지고 적법하게 등기한 것이라고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7번은 가등기죠. 이런 거 어제 했었는데 가등기는 예비등기다, 미리 한 등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권리가 실제 법상의 권리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돼지꼬리 많이 나와 있죠. 자, 161은요 가등기에 대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뭐죠?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종된 권리죠. 써봐. 그다 종된 권리. 근저당권 종된 권리. 피담보 채권 써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된 권리잖아요. 그럼 종된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된 권리의 존재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란 말이죠. 자,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나와 있나요? 무효등기 유용에 대해서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아야 되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되죠. 164번도 중요하죠. 164번은 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죠. 그러면 구건물하고 신축건물은 사실상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걸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뭐라 하죠? 신축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등기하면 무효이고, 두 번째 쪽 끝에요. 멸실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했다. 그래든지 말든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왜냐? 구 건물하고 신 건물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 건물의 등기를 신 건물의 등기로 전용한다거나,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신축 건물에 관한 사항을 구 건물에 등기를 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형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64번은 뭐라고 하냐?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제부. 지금요, 163번은 뭐라고 한다? 163번은 그것은 갑구을구죠. 이것은 이해 당사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밑에 보면 물건의 소멸이라고 나와 있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